자, 그럼 첫 번째로 풀어볼 문항은 수능특강 근수축 7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귀류를 쳐가지고 풀었을 텐데 사실 귀류를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육의 홀짝성이라는 건데, 별로부터 얘기를 하면은 X, A, 그리고 H 내에 홀짝은 항상 일정하고요, 시간이 지나도 불변합니다. 예? 왜요? 라고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분수축 방정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거든요. 한번 적어봅시다. X는 A 대 더하기 B 기억이죠. 기본적인 분수축 방정식을 이용하면. 자, 그리고 A는 2배의 니은 더하기 디귿일 것입니다. 자, 디귿이 어차피 H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너 A가 만약에 홀수라고 해봅시다. 홀수야. 자, 근데 어차피 2배에 뭘 곱한 거니까 너는 무조건 짝수겠죠. 홀수 더하기 짝수하면 뭐 나오니까? 1 더하기 1은 홀수 나오잖아요. X는 홀수일 것이다. 자, A가 홀수야. 자, 그러면 이 니은은 뭐에다가 1을 곱한 거니까 무조건 짝수. 짝수에다가 뭘 더했더니 홀수가 나왔대요. 자, 그럼 디귿은 뭐일 수밖에 없으니까 홀수. 맞죠? 짝수 더하기 홀수는 홀수니까. 자, 그러면 A 대 X 디귿은 모두 홀수일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A 대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네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너가 일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변할 때도 무조건 홀수 단위로밖에 변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A대가 짝수라면 이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가지고 A대가 짝수면 너도 짝수, 너도 짝수.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항상 짝수로 유지될 것이다. 자, 그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뭘 뺐더니 홀수래요. 자, 그러면 너부터 해봅시다. 뭘 더했더니 짝수래요. 자, 그럼 경우의 수가 짝수 더하기 짝수. A가 짝수니까 B는 홀수. 또 다른 경우는 홀수, 짝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뉘죠. 자, 우리 근데 아까 이 분수축 방정식을 통해서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냐면 X랑 A 대 아니까 기억 무조건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T2일 때 기억의 길이는 였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되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0.8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봐볼게요. 너가 만약에 경우가 이거라면, 자, 우리 기억이 짝수 나왔잖아요. 맞죠? 기억이 짝수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 자, 그럼 나머지 니은이랑 디귿이 홀수여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왜냐면 A대가 짝수니까. 자, 그래서 너는 그냥 안 된다는 걸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상황은 이거의 뜻인데, 자, 봐봐요. 우리 T2일 때 기억 짝수죠. 자, 어차피 디귿도 무조건 내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여야 돼. 자, 그럼 홀수 들어갈 수 있는 게 뭐 있어? 니은밖에 없죠. 그래서 너가 스몰 b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그럼 너네가 순서 없이 A랑 C라는 소리인데 A 더하기 C가 1.4래요. 자, 그러면 기억 더하기 디귿이 1.4래요. 자, 우리 기억 알고 있잖아. 자, 그럼 디귿 얼마야? 0.6이죠. 0.6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A에서 B를 뺀 게 0.1이래요. 자, 맞죠? 그랬을 때 너가 A 지금 봐봅시다. 어차피 알 수 있네. 이거 한 번 더 씁시다. A대가 1.6이고 디귿이 0.6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나와야 되니까 너는 0.5일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이 근수축 방정식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너에서 널 빼면
0.1 나오죠. 따라서 너가 A, C일 것이다. 변화율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A에서 B 뺀 게 디귿에서 미음 뺀 것이죠. 자, 그럼 변화율이 3x, 3x의 변화율이 플러스 0.3이랍니다. 그럼 x의 변화율은 0.1이겠죠. 자, 플러스 0.1. 자, 빠져서 0.1 빠져야 되니까 0.4. 넌 2x만큼 변하니까 플러스 0.8일 것이다. 제가 선지 풀어볼게요. 기억선지. b는 d냐? b는 니은이죠. 틀렸습니다. 니은 t1일 때 디귿의 길이 0.8이랑 t2일 때 기억의 길이 둘 다 0.8이죠? 같네요. 마지막 디귿선지. t2일 때 z1으로부터 z2의 방향으로 거리가 1.1인 지점은 기억에 나옵니까? 자, 1.1인 지점은 여기쯤 해당하죠. 자, 그래서 니은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정답 2번.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 특강 막전이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조건을 뽑으면은 일단은 두 개는 자각지점 P고 한 개는 자각지점 Q일 것이다. 그리고 시냅스는 여기 6개 중에서 2개만 존재하신다. 그 다음에 속도는 A로 일정할 것이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막저희 문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표에서 특수한 좌표랑 대칭성을 찾습니다. 자,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이런 대칭성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좌표 y80, v30이 보이네요. 자, 먼저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대칭성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게 총 3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실 진짜 대칭성. 자, 이게 뭐냐면 그냥 진짜 대칭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가 여기 자극을 때렸대. 그럼 여기 똑같이 막 80V가 떴습니다. 자, 그럼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야? 너랑 너의 거리가 같을 것이다. 자, 이게 진짜 대칭성이고요. 자, 1-2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 대칭. 자, 우리 막전이 같은 경우 보면은 0mV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0mV가 여기 찍히죠. 그럼 대응되는 좌표가 여기 하나여가지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여기가 0mV고 여기가 0mV래요. 그럼 실제로 여기를 때린 게 아니라 여기를 때려고 너가 재분국에 0mV고 너가 탈분국에 0mV다. 이 사항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건데 시냅스 대칭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시냅스를 통한 진짜 대칭인 거예요. 자, 간단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시냅스의 역할이 뭐예요? 속도를 늦추는 거죠. 전도하는 걸 전달시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자극을 때렸대요. 자, 근데 만약에 시냅스가 여기 있어버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까지 전달되는 시간이랑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달 시간은 전도보다 느리니까. 자, 그래가지고 한 3ms 있었는데 너가 여기서 플러스 30이 뜨고 이 좌표에서 플러스 30이 뜰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시냅스가 이렇게 존재하고 자극지점이 시냅스에서 가까워야만 이렇게 진짜 대칭처럼 보이죠. 자, 그래가지고 시냅스 대칭은 어떤 상황이 영향을 가능하냐면 이렇게 부교감신경처럼 돼 있어야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너를 잘못 때렸을 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실제 거리가 다르더라도 이동 시간은 똑같을 것이다. 이게 시냅스 대칭입니다.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대칭성은 다 말해드렸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너 같은 경우는 어떤 대칭성일까요? 한번 봐봅시다. 진짜 대칭성일 리는 없죠. 왜냐하면 자극 지점은 이거 5가지 중 하나인데 여기 자극을 때릴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너는 아닐 것이다. 그 다음 시냅스 대칭이 가능하냐? 물어보면은 여기가 0mV, 여기가 0mV래요.
자 여기 뭐 여기 때린다 불가능이죠. 부두경 신경처럼 여기 때리는 게 못 되니까. 자 그러면 너도 아니야. 자 그럼 뭐겠습니까? 가짜 대칭이죠. 하나가 제곱무기고 하나가 탈분극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계속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럼 하나가 제곱무기고 하나가 탈분극이란 말인데 자 봐봐요. 지금 너네 둘의 막전이 시간차가 얼마입니까? 막전이 시간차가 하나가 2.5ms고 하나가 1.5ms니까 시간차는 1ms일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너랑 너의 거리가 얼마야? 거리차가 2cm잖아. 자 따라서 1ms 동안 2cm를 갈 수 있대요. 자 그럼 속도 얼마입니까? 2조. 자 이렇게 가짜 대칭을 통해서 자각점이 어딘지는 몰랐지만 우린 속도를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A가 2일 것이다. 자 이어서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랬을 때 막80이나 뿔3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점이 하나만 있는 극값이어가지고 무조건 특수좌표일 것인데 봐봅시다. 자 위에 쓴 게 막전의 시간이라 해보고 아래 쓴 게 이동 시간이라 해볼게요. 전체 시간이 3ms니까 너가 3이고 1이고 2고 2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동 시간이 1ms래요. 자 우리 속도 얼마였어? 2였지. 그럼 실제 떨어진 거리가 2cm일 것이다. 자 그럼 자각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D2가 막 80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너도 봐볼게요. 이동 시간이 2ms고 속도가 2니까 자각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4cm일 것입니다. 자 그럼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너가 자각 지점이고 떨어진 거리가 2cm, 4cm고 여기 시냅스는 아예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넌 자각점이 D3야. 자 어차피 우리 P 자각점이 P국의 Q 하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가 PP랑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3ms니까 자각점에서 막 80이 막 70이 떠야 되는데 근데 다르잖아요. 그럼 너네가 순서 없이 자각점이 P랑 Q일 것이고 자동으로 너가 자각점이 P일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자 그랬을 때 하나 안 적어놨네. 너가 막 80이니까 너도 또 특수좌표로 가보면 3의 1일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속도 2였죠. 곱해주면 자각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cm일 것이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너도 막 80이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겠죠. 근데 너 이미 마칠 시간이 다른 값이 찍혀 있으니까 자각지점은 여기일 것이다. 너랑 너가 자각지점이 똑같으니까 자각지점 너가 P였죠. 그럼 너가 P 따라서 너가 Q P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너는 자각지점이 똑같은데 플러스 30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60이래요. 자 그럼 뭡니까? 너는 원래 플러스 30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60이 나온 거는 시냅스 때문에 느려져서 마이너스 60이 나온 것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는 아마 여기 시냅스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봐볼게요.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정수 조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갑자기 막전이에서 무슨 정수 조건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봐볼게요.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간이 있을 것이고 막전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이동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체 시간 3일 있으니까 정수 조건 그리고 심지어 이 거리가 지금 다 2의 배수고 속도는 2야. 자 그러면 어딜 때리든지 간에 시냅스가 없다면 이동 시간은 무조건 정수일 것입니다. 자 근데 뭘 더했더니 정수래. 자 그럼 너가 막 0.5라는 이상한 소수일 리가 없잖아. 자 그럼 무조건 너는
정수가 나와야 해. 자, 근데 봐봐. 0mV는 막주행 시간이 1.5 아니면 2.5죠. 절대 정수가 아니잖아. 왜?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정수가 아닌 놈이 나왔어. 자, 그건 뭐야? 아, 시냅스 때문에 이동 시간이 애초에 정수가 아니었겠구나. 막 시냅스 때문에 느려져가지고 이동 시간이 실제로는 2ms인데 막 2.5 라는 소수니까 너는 그럼 뭐 1.5쯤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아마 너는 원래 정수 단위가 이렇게 딱딱 쪼개져야 되는데 아마 시냅스 때문에 이렇게 소수 단위로 나눠졌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아마 너는 자극 지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있고 시냅스가 여기 걸려가지고 소수 단위인 0.몇.5가 나왔을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럼 당연히 자극이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너가 제분극에 0, 너가 탈분극에 0. 자, 그럼 시간 써보면 이동 시간이 2.5에 1.5겠죠. 자, 봅시다. 그럼 자극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일 텐데 여기일 리는 없죠. 왜냐면 봐봐요. 거리가 이미 4cm야. 속도가 2니까 시냅스가 없다 하더라도 가는데 2ms나 걸려요. 자, 근데 가는데 1.5 걸려야 된다. 이미 여기 자극점이 시냅스 없어라도 2ms 걸리는데 더 오래 걸리잖아. 말이 안 되죠. 자, 따라서 자극 지점은 여기일 것이다. 자, 선지 풀어봅시다. 기억. 자극 지점 Q는 D2냐? D2 맞죠? 니은. 시냅스에는 디귿과 미흡이 있습니까? 디귿이랑 니은에 있죠. 틀렸죠? 디귿 5ms일 때 B의 D4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냐? 한번 봐봅시다.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려요? 1ms 걸리죠. 1에 4니까 3ms잖아요. 탈분극이 아니라 뭐 여기쯤에 맞추시겠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 막주의 문제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 문제는 수능특강 핵형분석 3번입니다. 인문항을 왜 넣어놨냐면 일단은 신유형이에요. 왜 신유형이냐면 이 상동염색체 쌍의 수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발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발문을 통해서 핵형분석을 하라는 신유형입니다. 이런 신유형은 우리 작년 학평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학평부터 시작해서 이때 나온 핵형분석 문항을 토대로 신유형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난이도도 있고 이렇게 신선한 발문을 줬기 때문에 풀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봐볼게요. 이렇게 또 발문 누락 같은 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발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상동 염색체 쌍의 수가 연계래요. 그냥 쌍이 없다란 말입니다. 상동 염색체 쌍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쌍이 없으니까 너는 무조건 N세포일 것이다. 그리고 쌍이 존재한다. 쌍이 존재하는 자체로 이렇게 쌍이 존재하는 거니까 무조건 EN세포일 것이고 추가로 두 쌍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쌍이고 이게 한 쌍이니까 총 염색체 수는 4개일 것이다. 자, 그래서 너는 2n 이꼴 4라는 배치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4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더하기 성염색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거나 xy거나 맞죠? 자, 그러면 성염색체가 2개니까 2 더하기 2일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똑같은 성염색체로 2개 가지고 있대요. y는 불가능하니까 x일 것입니다. 자, 따라서 기억이 x염색체 또는 y염색체를 했으니까 x염색체 2개 가지고 있네요. 또 2개일 것이고 너 그리고 n세포잖아. x를 2개 가질 수 없죠. 자, 그래서 이미 하나 존재한다 했으니까 하나. 왜냐면 너가 0보다 크다 했잖아요. 자, 그럼 너를 쪼개주면 2 더하기 1일 것이고 너는 써주면
n 이퀄 3이라는 다른 종이죠. 그래서 너를 내가 알파 종이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럼 너가 베타 종이네요. 그러면 이제 또 너네들을 해석해 봐야 되는데 봐봅시다. 지금 어차피 2n 이퀄 4거나 너네 2n으로 바꿔주면 2n 이퀄 6이죠. 자, 그랬을 때 5는 절대 뭐 3 더하기 2를 쪼갤 수가 없죠. 3 더하기 2라면 뭐 2n 이퀄 5도 아니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2n 이퀄 짝수만 나와야 되는데. 자, 따라서 너는 쪼갤 수 있는 게 4 더하기 1, 4 더하기 1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말이 맞춰주시고 2n 이퀄 6이라면 4 더하기 xy면 말이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럼 너네들의 성별은 무조건 종부터 먼저 결정합시다. 종이 2n 이퀄 6이니까 이 종이죠. 따라서 너네 둘이 베타종, 베타 종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둘 다 똑같이 2n인데 x를 하나만 가지면 돼요. 자, 그러면 2n인데 x를 하나만 가져. 그럼 성별이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 a와 c가 성이 같다라고 했고 a가 두 개라 하였으니까 자, 봐봐요. 너가 그냥 분열이 되면 이렇게 되거나 너가 분열이 되면 이렇게 분열이 되겠죠. 그냥 같은 종이니까. 그랬을 때 a가 두 개고 c랑 a랑 c가 성이 같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너가 a가 되는 게 확정이고요. 그거에 따라 너가 둘 중 하나가 a가 될 수 있으니까 너네는 순서 없이 a랑 c입니다. 왜냐하면 다와 라의 성별은 다와 라는 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남은 너가 b라는 개체일 것입니다. 자, 생각보다 어려워요. 백형분수 문항이 이게 새로운 발문을 줘서 그렇지 줘서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이 상동이 형태 쌍의 수를 잘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 한번 이런 나중에 모평이나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자, 선지 풀어볼게요. 자, 기억 a 더하기 b는 3이죠. 틀렸습니다. 기억은 x형 특체가 맞죠? 디귿 최세프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x형 특체 수분의 상염 특체 수 b부터 가보자. 자, b는 x형 특체 수가 두 개죠. 2분의 상염 특체 수 두 개. c는 지금 x형 특체 수 하나에 상염 특체 수 4개죠. 1이랑 4니까 당연히 b가 c보다 작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 이 문항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풀어볼 문항은 수투 DNA 제거입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자, 이 문항을 보면 문제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거 잡수 세포유전 문제처럼 사이즈 발문이 굉장히 크고요. 작년 9평 마냥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풀었을 때 발문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지금 조건을 제가 써놨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발문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작년 9평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발문을 학생들이 못 읽어가지고 틀리는 사태가 좀 많았어요. 자, 이렇게 발문이 길면은 최대한 꾹 눌러서 읽으시되 특정 정보 이렇게 뭐 X에 있다 혹은 뭐 몇 개다 최세포의 DNA 상단이가 어떻다 이러면 자신만의 기호로라도 남겨서 풀 준비를 합시다. 저 어쨌든 조건이 이렇게 되고요. 그냥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장 특이한 게 보면은 X 염색 지수가 두 개래요. 그럼 성별이 그럼 너는 X를 이렇게 XX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무조건 암컷 세포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Q, EN. 자, 그 다음에 너 X가 빵대래요. 그럼 Y만 가지고 있겠죠. 그럼 너 뭡니까? P의 N 세포. 자, 그 다음에 얼른 한번 봐볼게요. 이게 3개를 더한 값이 4래요.
자 그럼 뭐 DNA의 상대량은 최대로 가지는 게 뭐 4 혹은 4가 최대인데 이게 뭐 4 더하기 0 더하기 0이거나 혹은 뭐 1 더하기 2 더하기 1이겠죠. 자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2의 세포라는 거죠. 왜냐면 4가 들어있다는 너는 M원기 세포일 테고 혹은 이렇게 봐도 1과 2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너는 뭔 세포야? G용기 세포일 것이다. 자 모르겠는데 애초에 문제 잘못해서 다음부터 말하는 G용기 혹은 생식을 했으니까 너는 그냥 말이 안 되죠. 자 따라서 G용기 세포일 것이다. 그래서 너는 DNA G용기 세포일 것이고 너랑 DNA 유무를 가지는 게 다르니까 너는 아마 P일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래를 한번 봐봅시다. 지금 EN 세포가 안 가지는데 다른 세포가 가진대요. 자 그럼 EN 세포가 안 가지는데 다른 세포가 가진 거야? 이 둘은 서로 다른 개체일 것이다. 그 말고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너가 Q 지금 가지는데 안 가지죠. 또 N 세포 자동적으로 P 2개 아니 Q 2개 P 3개를 했으니까 너는 자동적으로 P의 N 세포일 것이다. 자 ES 풀어봅시다. 자 지금 P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생겨나겠대요. 자 그럼 너가 G형의 세포니까 X를 쪼개보면 2 더하기 1 더하기 1일 것이다. 자 이거 쓰면은 A가 X형물질 위에 있으니까 A, Y, 라지 B, 라지 B, 라지 D를 하나 가지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B와 D가 상에 있다 했으니까 라지 D를 하나만 가지면 돼요. 그럼 옆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스몰 D가 들어가야 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매칭을 꼭 해야 되나? 기억부터 비읍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이라면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선지를 한번 보세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나? 그럼 일단 선지 먼저 한번 봐볼게요. 기억 선지. 나는 P의 세포냐? 맞죠? 리을은 라지 B냐? 아직 안 풀었으니까 놔두겠습니다. 디귿 P에게서 스몰 a, 라지 b, 스몰 d를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가지니까 형성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장이라면 니은 선지만 판별하면 되는데 자 그랬을 때 너가 정말 라지 b인가? 에 대해서 물음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검증만 하면 되겠죠. 자 봐봅시다. 자 일단은 너를 동용접합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P라는 애들은 어딜 가든 라지 B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맞겠죠. 자 그러면 이 P 세포들 중에서 3개가 모두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얘를 봐봅시다. 자 그랬을 때 너는 뭐 가지다가 안 가져. 다 싹 다 가지고 근데 너는 안 가지죠. 자 그러면 이 세 세포가 싹 다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너가 라지 B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니은 선지가 맞겠죠. 이게 시험장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이즈 발문이 워낙 거대하고 문제 자체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출제자가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어서 이걸 채울 수 있나 물어보면은 이거 니은이랑 디귿만 확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봐봅시다. 일단은 EN 세포가 너네 두 개를 안 가진대. 자 그럼 안 가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안 가질 수 있는 건 라지 A랑 스몰 B겠죠. 그래서 너네들은 순서 없이 라지 A랑 스몰 B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N세포들끼리는 서로 대립유전자를 가지지 않는다. 대립상을 가지지 않는다. 그걸 이용하면은 자 또 N세포잖아. 서로 대립 아니고 이렇게 대립이 있었고 이렇게 대립이 있었고 너를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대립이 있었고 이렇게 대립이 없으니까 서로 대립이 될 수 있는 쌍은 너랑 너일 것이다. 자 그럼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라지 B, 스몰 D 그리고 스몰 A죠. 자 그랬을 때 쌍이 될 수 있는 건 너랑 너. 그럼 너가 순서 없이
라지 D, 스몰 D일 것이고 자동적인 오너가 스몰 A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너네 두 개는 추세포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자, 일단은 너는 추세포는 스몰 A를 가진대요. 그리고 라지 A도 순서는 상관없지만 가진대요. 자, 그러면 하나 가지겠죠. 라지 D도 하나 가지네요. 스몰 D 가지니까. 자, 그러면 스몰 D가 두 개 있어야 된다. 아니, 라지 D가 두 개 있어야 된다. 라지 D가 두 개 있으니까 스몰 D는 안 가지겠구나. 자, 그래서 안 가진 너가 스몰 D일 것이고 두 개 가진 너가 라지 D일 것이다. 자, 이렇게 다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험장이라면 당연히 그냥 선지를 보고 정말 리을이 라지 B인가? 많이 생각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 선지도 맞아가지고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이문항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문제는 수투 8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신유형이라 볼 수 있는 이렇게 x, y가 나눠진 세포에서 또 합쳐져서 이렇게 자손이 나오고 xm 색채와 ym 색채의 수압을 보는 겁니다. 자, 먼저 발문을 정리하면 기억 니은이 x 또는 y고 3번과 6번이 수정됐을 때 성별이 남자인 자손이 태어났다. 자, 그럼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x고 y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난자는 무조건 뭐밖에 못 줍니까? x밖에 못 줘요. 근데 y가 나오려면 너는 무조건 y의 색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y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y는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여기서 받았겠죠. 그리고 너가 y니까 반대편은 x를 줬겠죠. 따라서 그대로 분열된 너도 y를 가지고 너는 x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x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너는 2n 세포니까 x는 색채를 xx로 가지고 너는 xy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다음에 이 표를 해석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이드가 이 대소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 하고 다음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DNA 유전자 상대량도 그렇고 몰수도 그렇고 뭔가 두 개를 더했더니 3이 나왔대요. 생명과학에 3이 나올 수 있는 건 무조건 1 더하기 2 혹은 2 더하기 1밖에 없다는 말인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1 더하기 2든 2 더하기 1이든 간에 니은의 수가 3개래요. 자, 그럼 어차피 이게 x 또는 y죠. y가 두 개 들어있는 얘가 있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럼 뭐겠습니까? 무조건 너는 x일 것이고 y여야만 하죠. 자, 그러면 xx 더하기 y 하나 그 상태잖아. 자, 그랬을 때 xx라는 놈이 필요하대. 두 개가 필요하니까. 자, 그럼 라는 뭐야? 무조건 2번이겠죠. 자, 그래서 들어가봅시다. 그 다음에 너는 x가 그냥 빵개래. x가 빵개. 자, 그럼 x가 아예 안 들어있는 얘들 뭐밖에 없어? 얘네들밖에 없죠. 왜냐면 너는 y x 안 들어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너네가 가와 나 순서 없이 3번과 4번일 것이다. 자, 그랬을 때 y 하나 들어있으니까 a는 뭐가 되겠습니까? 두 개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수 관계 때문에 너는 1, 너는 0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y가 빵개인데 p 하나가 들어있대요. 그럼 여기서 x만 가져야 되니까 너는 뭐밖에 될 수밖에 없으니까 5번밖에 될 수 없죠. 나머지는 다 y를 가지니까. 그래서 너가 5번일 것이고 그 다음에 x 하나를 가지고 x가 한 개 더 필요하대요. 쪼개면 1 더하기 1이니까 x 하나만 가진 얘는 또 너밖에 없죠. 너는 x를 두 개나 가지니까. 자, 그래서 너가 6번이고 자동 6번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나왔죠? P고 나머지 남은 애가 1번밖에 없으니까 다는 1번일 것이다. 네, 생각보다 이게 간단하면서도 이 3을 못 봤으면 생각보다 어렵게 풀렸을 것이다. 선지 풀어볼게요. 기억 B는 1이니까 B는 맞죠?
니은 마는 5번이냐? 마 5번 맞죠? 디귿 나의 성염색체 수 나의 성염색체 수 이거죠. 얘 아니면 얘니까 무조건 한 개입니다. 1분의 라의 염색 분치수 라가 지금 얘죠. 얘가 사람이라 했으니까 염색 분치수는 46개 2배를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너는 92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46개가 있으니까 디귿선지는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 자, 이 문제도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수능특강 사랑의 유전 2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순수 파스칼 다이자죠.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너는 이제 n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자, 우리 먼저 분모의 표현 유전자형을 이렇게 된 숫자로 표현해서 적어봤고요. 그럼 이어서 풀어봅시다. 자, 표현 가지수가 6가지라는 거는 너가 m 더하기 n 더하기 1이 6가지다. 자, 그럼 널 다시 정리해주면 m 더하기 n이 5가지일 것이다. 우리 n, n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들의 맥스였죠. 우리 지금까지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 다 정답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너네가 최대가 되거나 혹은 최소가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럼 이번에도 봐볼게요. 지금 너가 n이 1, 너네가 싹 다 격차가 있다면 지금 m의 최대값은 몇입니까? 너 해가지고 m 최대 4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 n은 이 격차가 2 이상이란 말인데 그럼 너는 최대를 몇 가지 나올 수 있냐? 당연히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너만 연구하는 형태니까 최대를 나올 수 있는 건 1일 것이다. 자, 근데 m 더하기 n이 5래요. 근데 너네들의 최대값은 4랑 1이잖아. 그럼 또 어떤 상황이야? 너네 둘이가 4가 되고 1이 되면 딱 성립이 되겠죠. 또 어떤 상황입니까? 맥스가 되는 상황이죠. 항상 이렇게 순수 다인자 문제를 풀 때에는 n에서 맥스 가능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n이 4, n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는 2, 1, 빵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분모 유전자형을 다 찾았어요. 자, 여기서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선지 니은은 스몰 p냐? 니은이 지금 너잖아요. 자, 너가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문자입니다. 따라 소문자 스몰 p가 맞을 것이다. 니은 가는 다인자 유전자 형식이요? 다인자 문제죠. 디귿 자손에게서 가의 표현형이 Q와 같은 확률, 그러니까 즉 대문자 한 개의 확률은 16분의 3이냐? 파스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지금 격차 있는 게 하나, 둘, 셋. 그냥 일반 격차. 한 쌍짜리 나는 게 1이니까 기본 파스칼로 만들면 일단 써봅시다. 1, 3, 3, 1일 거예요. 근데 지금 격차가 2 차이 난 애가 있으니까 몇 칸 밀면 됩니까? 2칸 밀면 되죠? 1, 3, 3, 1 나오는 최종 파스칼은 1, 3, 4, 4, 3, 1일 것입니다. 분모가 줄 수 있는 최소 대문자 개수를 봐보면 0, 0, 0, 0, 0, 0이니까 최소 대문자 개수는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나오네요. 자, 그럼 분모는 분자를 싹 다 더한 거니까 더해주면 16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Q와 같은 확률, 즉 대문자 한 개 나올 확률은 이거니까 16분의 3이네. 16분의 3이 맞네요. 따라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